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톡톡 건강탐험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강 상식들, 심지어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엉뚱한 건강 습관들에 대해서 파헤쳐 볼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잘못된 상식을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계신 건 아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건강 정보들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죠. TV, 인터넷, 유튜브, SNS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체에서 건강 관련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정보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진실일까요? 안타깝게도 과학적인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잘못된 정보들도 마치 사실인 양 널리 퍼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맹신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분들도 이런 잘못된 건강 상식들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건강을 해칠까 봐 늘 깊이 우려하고 계신다고 해요.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는 잘못된 건강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상식의 오해와 진실을 명쾌하고 속 시원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오해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달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여러분,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알려진 달걀,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먹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셨을 텐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미미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간에서 자체적으로 합성되는 것이지 음식물 섭취로 인한 영향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음식이든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건 모든 식품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건강한 식단 안에서 달걀은 충분히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비롯해서 비타민 D, 비타민 B12, 셀레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식품이랍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달걀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주어 하루 종일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달걀 섭취를 망설이셨다면 이제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은 건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운동은 밤에 하면 잠을 못 잔다. 밤늦게 운동하면 몸이 각성해서 잠이 달아날까봐 걱정하셨던 분들 의외로 많으실 텐데요. 물론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나 민감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 활동을 통해 피로감을 적절히 유도하여 오히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잠들기 직전,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체온이 높아지며 몸이 과하게 각성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부교감 신경 활성화가 어려워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소화를 돕는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훨씬 전에 운동을 마무리하는 건 오히려 밤잠을 더 편안하고 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저녁 운동은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밤에 운동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오해는 풀리셨나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운동 시간과 강도를 찾는 것입니다. 잠들기 3-4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는 것을 권장하며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 아침 식사는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한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몸에 해롭다는 생각에 혹은 다이어트에 실패할까 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가 체중 감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아침을 억지로 먹고 점심, 저녁까지 평소처럼 먹으면 총 섭취 칼로리가 늘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활발한 두뇌 활동이 필요한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는 아침 식사가 포도당 공급을 통해 집중력과 에너지 공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아침 식사를 거르면 오전에 집중력이 저하되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식사 패턴에 따라 아침 식사 여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분들처럼 아침을 먹지 않아도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충분히 영양을 보충하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굳이 억지로 아침을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맞는 식사 습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규칙보다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목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네 번째 오해. 매일 사과를 먹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라는 유명한 영어 속담처럼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죠. 비타민, 식이섬유,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참 이로운 과일입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사과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건 지나친 과장입니다. 이건 마치 사과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사과 외에도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고 곡물, 단백질 식품 등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과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식단의 소중한 일부이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의 약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어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 하루에 물 8잔 이상을 마셔야 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루 8잔이라는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수분량은 개인의 활동량, 체중 기후,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 운동량이 많은 사람이나 더운 날씨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도 상당량의 수분을 얻고 또 몸에서 탈수 상태가 되기 전에 목마름이라는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굳이 억지로 물을 들이켜 과도하게 마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물을 짧은 시간 안에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을 유지한다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해. 여성분들 주목해주세요. 샐러드는 많이 먹어도 괜찮다.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즐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신선한 샐러드를 참 좋아하는데요. 샐러드 그 자체는 채소와 과일이 풍부해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드레싱을 곁들이느냐에 따라 이 건강식이 아니라 고칼로리 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방 함량이 높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크리미한 드레싱이나 달콤한 드레싱은 샐러드의 건강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드레싱 한두 스푼에 밥 한 공기 칼로리에 육박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일부 패스트푸드점의 샐러드 중에는 빅맥보다 지방과 칼로리가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이죠? 건강을 위해 먹는 샐러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는 드레싱 선택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가급적 올리브 오일과 식초 기반의 가벼운 드레싱, 발사믹 식초, 레몬즙 등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샐러드가 무조건 건강식이라는 오해는 이제 그만. 샐러드 채소만큼이나 드레싱 선택에 신경 써주세요. 7번째 오해. 하얀 치아가 건강한 치아다. TV나 광고에서 연예인들의 새하얀 치아를 보면 나도 저렇게 하얘지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아 미백에 관심을 갖고 시술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치아 미백에만 너무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잇몸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잇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산이나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전신 건강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잇몸은 치아를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잇몸 건강이 무너지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치아 색깔이 좀 누렇더라도 잇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다면 그게 진짜 건강한 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다면 이미 잇몸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치실 사용,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잇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예쁜 미소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해서도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한 치아의 기준은 하얀 색깔이 아니라 핑크빛 잇몸과 튼튼한 치아라는 점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믿고 있었던 건강 상식들 중에는 의외의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들을 바로잡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건강 정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제는 맞았던 정보가 오늘은 틀린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기존의 통념을 뒤엎기도 하니까요. 무분별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공실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며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삶은 올바른 정보 습득과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 상식의 오해에서 벗어나 현명하게 건강을 지켜나가자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참고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작은 배려도 건강에 정말 좋다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